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서 시작된 채용비리 의혹이 은행권 전체로 번지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6개 시중은행에서 무려 700건에 육박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3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무려 700건에 이르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대규모 채용 비리는 조직적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따로 만든 뒤 해당 지원자들은 서류 면접을 자동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 채용팀장은 부행장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지원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동명이인인 걸 알고 다음 전형에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청탁도 없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나설 정도로 채용비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입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남녀 채용에 차별을 둔 점도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애초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정해둔 뒤 성별에 따라 별도의 합격선을 적용했고, 국민은행은 서류 전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깎아 떨어뜨렸습니다. 검찰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38명이 채용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과 제조업 위기 등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 평균 14만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정부 목표 32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고용 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가 위험 요인을 가소평가하면서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3% 성장률 달성에 도취해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위기 등을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도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일부 음식료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성장 역시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지만 이달 들어서야 첫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나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반기에도 고용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제약 우려가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에서 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40대 취업자 수는 669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8천 명 감소해 3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 수 역시 3만 1천 명 줄어 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일자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악화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투자기업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에서 3월 모두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은 2,029건, 반대는 524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0% 안팎을 보였던 반대율이 20%대로 갑절 늘었습니다. 오는 7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자 국내 대출금리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우려해 은행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한은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부터 동결됐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0.03%포인트 오른 연 1.83%로 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연 3.52에서 4.72%로 0.03%포인트 올리는 등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추세면 연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산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체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은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이 가계와 기업의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CD금리와 코픽스 등 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고 조작 또는 부정사용 시 부당이득에 2배에서 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를 입는 직장인들이 수두룩한데요. 기업은 물론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이런 노타이 패션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노타이용 셔츠까지 등장했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밀집한 서울 중심가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넥타이를 안 한 채 셔츠를 입는 이른바 노타이 차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넥타이를 착용하는 그런 격식 같은 거를 많이 따지지 않고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노타이를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편한 셔츠 차림으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일상이 되고 기업들도 노타이 근무를 도입하는 등 권위주의나 격식 대신 실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엔 노타이 전용 셔츠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입어봤는데요. 밋밋했던 흰색 단추엔 색이 들어갔고 축 처졌던 깃은 세워졌습니다. 기존의 셔츠는 모두 넥타이를 전제로 만들어져서 매지 않을 경우 풀어 헤쳐지는 걸 감안한 겁니다. 노타이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 넥타이를 매지 않으니 이런 부분을 좀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맞춤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성복 시장에서 좀 확대돼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장 시장은 전체 남성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황. 옷이 편해야 능률이 올라간다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노타이는 물론 기능성 소재나 캐주얼 룩까지 패션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록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주부 A씨는 얼마 전 100만 원 가까이 주고 등록한 헬스클럽 이용권을 환불받으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환불을 요청한 데다 계약 개시일 일주일 전이었는데도 위약금 10%를 물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땐 환불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약간의 10%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현금으로 1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좀 험하게 해서. 헬스클럽 측 조치는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결제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이 늘고 있는 펜션 등 숙박업소 환불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예약 시 이 기준과 업체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고시는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스장 등 계약 전 소비자들도 심사숙고하고 계약 뒤에는 이행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관련 규정에 소비자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자율주행차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탄다고 하면 안전할지 걱정부터 앞설 텐데요. 실제 도로에 나갔을 때 어떤지 취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리는 짧았지만 일반 차량을 타는 것처럼 안전했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처럼 손을 무릎에 올리고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거침없이 달립니다. 옆 차선에서 다른 차가 끼어들면 미리 감지하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길 한복판에 사람 모형이 튀어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무단횡단하는 모형이 나오자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전방과 후방, 측방까지 달린 카메라는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고 라이더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가 주변 물체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실상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도로 내에서 저희가 주행을 할 때는 주변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심지어 신호등까지 차량 내에 있는 시스템이 인지해서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필요한 안전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과 같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차 7대가 동원됐고 국민들도 직접 타볼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또 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참고서를 읽는 직장인들이 예전보다도 더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도 수치가 늘어났나 봐요.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6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자기개발 현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67.8%가 현재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56%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12% 가까이 오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나요? 네, 직무 역량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39.7%로 직무와 관계된 일을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평소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직장인도 상당수였습니다. 2위에 오른 관심 분야 학습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는 직장인 역시 37.5%로 직무 분야를 공부한다는 비율과 불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죠. 또 3위에 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항목에도 30.8%가 응답했고
27%가 응답한 운동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MS나 포토샵과 같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공부한다는 항목에는 12.7%가 응답해서 5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직무와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네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취미처럼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라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보면 자기 개발을 하는 분야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직장인은 관심 분야 학습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39.5%로 가장 많았고 직무 분야는 37.9%로 2위를, 그 외에도 스포츠, 외국어 순으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30대 직장인의 경우 직무 역량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41.6%로 가장 많았는데요. 20대와 달리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한다는 응답은 36.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외국어는 3위를, 스포츠는 4위를 차지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창업 준비와 이와 관련한 자격증을 위해 공부한다는 응답도 13.3%로 5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40대 직장인의 경우 관심 분야 학습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응답자가 41.9%로 가장 많았는데요. 2위는 35.5%가 응답한 외국어가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스포츠, 직무 분야 순이었습니다. 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의 경우 오히려 직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이 자기 개발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창업 준비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도 조금씩은 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직장인의 경우 퇴근 직후에 자기 개발 관련 공부를 한다는 응답자가 67.7%로 가장 많았는데요. 잠들기 직전에 공부한다는 비율은 33.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역시 63.1%가 퇴근 직후에 공부를 한다고 응답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2위는 20대와는 달리 23.2%가 출퇴근길에 자투리 시간에 주로 공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 직장인의 경우 주로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 잠들기 직전에 38.7%가 응답해서 1위에 올랐는데요. 또 퇴근 직후라는 응답은 35.5%로 2위를 차지했고 또 29%는 점심시간에 공부한다고 응답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공부를 하는 시간대가 다르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건 방식도 다르다는 건데 주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나요? 네, 전체적인 응답만 놓고 봤을 때 독학이 5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위를 차지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다는 응답도 45.5%나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공부한다는 직장인은 13.6%로 10명 중 1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특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40대의 경우 과반을 훨씬 넘는 58.1%가 수강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0대는 45.4%, 20대는 42.7%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학원에 직접 가서 공부를 했던 때와 달리 시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인기가 끌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자기 개발에 쓰는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에 얼마를 쓰고 있었나요? 네,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들은 한 달에 평균 17만 2천 원 정도를 자기 개발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가 평균 17만 4천 원, 또 20대는 17만 1천 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대 역시 평균 15만 3천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돼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15만 원 이상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 전 국세청 통계에서 직장인 평균 연봉이 3,360만 원으로 조사됐잖아요. 그런데 1년에 평균 200만 원 이상을 자기 개발에 쓴다면 평균 연봉에서 17% 정도를 자기 개발에 쓴다는 건데 이렇게 직장인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응답은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항목에 38.4%의 직장인이 응답해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29.5%가 응답한 자기만족을 위해가 2위를 차지했고요. 업무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한다는 응답은 19%로 3위를,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항목에는 12.5%가 응답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결국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각 직장 내 업무 환경이 나아져서 직무 능력을 높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기 개발만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